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다음 주 흐름까지 지켜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발굴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30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송가람 SK인베스트 대표,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이렇게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한 분당 3종목씩 선정해 주셔서 내일장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 종목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이 기관과 외인 픽이 조금 겹치기도 했습니다. 신규 노선 취향 소식을 알린 티웨이 항공이 기관과 외인 순매수 1위에 올랐고요. 또 이 랭라자 기술료 수령 임박 소식에 오스코텍, 유한양행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상륙의 달을 맞아서일까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에너지주도 눈에 띄었는데요. 자, 이 안에서 두 분은 각각 어떤 세 종목을 선정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 베스트 30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고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 큰 거래 대금이 밀리지 않으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봤을 때 이런 상승세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방산 부분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슈가 이란에서의 석유 부분, 계속해서 폭격 검토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여기 중동 리스크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리스크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국제유가 폭등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 현재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석유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석유에 대한 리스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흥구석유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좀 비슷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검색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 또한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처음 여기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유한양행 그때 베스트 30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야기를 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국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앞으로도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들이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뭐 지표 종목 개념으로서 거의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리가켄바이오를 필두로 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은 저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의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전제하는 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리가켄바이오를 투자하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하기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알려드리겠다. 제가 첫 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선침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대장주들이 움직일 때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때 후속으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선침해 종목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기대해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8월 5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반대 매매 나갈 때도 제약바이오를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담기도 했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항암이라는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붐이 불 때마다 계속 부각이 될 텐데 항암의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면역 항암이라든지 표적 항암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개발을 해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지금 트렌드는 이제 ADC 플랫폼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중요한데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그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이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주력으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트랍2 타깃으로 하는 LCB84가 있고요. 사실 LCB84가 조금 더 다른 항암 치료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이 좋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방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이제 좀 주 타깃으로 하는 헐투 타깃 LCB14가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리가켄바이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력은 있는데 뒷받침되는 자금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물론 현금도 상당히 있었는데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준 게 오리온이 참가한 겁니다. 이제 대주주가 이제 오리온으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큰 자금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뭐 기술 이전 관련된 금액이라든지 오리온 이제 유증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지금 수천억대 투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리가켄바이오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외인과 기관이 함께 집중을 했고요. 덕분에 주가는 1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각각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송가람 대표님, 저희 훈구석유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으로 귀결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의 석유 가격, 네. 서부 텍사스 가격의 추이, 그리고 지금에서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큰 거래 대금과 함께 하락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 대금과 WTI 가격 체크하면서 추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 저희 리가켄바이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든든한 이 자금력이 함께 합쳐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력과 자금력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죠. 네. 이런 강했던 제약바이오들이 상승이 앞서서 대형주들 위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검색 상위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도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태를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은 대형주들 위주의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짜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은 바로 임상을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임상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다양한 임상 결과 그리고 FDA 허가가 나왔죠. 이런 하반기의 허가 부분 그리고 내년 상반기 허가 부분 우리가 이 점을 체크해 볼 때 1상, 2상, 3상 사이에서의 결과 발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최근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유럽 CPHI 참가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바이오 학회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바이오 학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암학회라든지 폐학회라든지 다양한 진단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꾸준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기업군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녹십자, 대웅제약 이런 대형 회사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물보안법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성장성 지표들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이런 회의들, 학회에서의 협력 부분 그리고 파트너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대형사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임상 예정인 회사들 모두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 송가람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유한양행 만나봤습니다. 언제나 검색 상위로 좀 베스트 30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참 뜨겁다라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유한양행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미국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래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으로 선취매를 고려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HK 이노엔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선취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 SK바이오팜, 녹십자, 그 다음에 이제 HK 이노엔 이 정도로 이제 선취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세 매매로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이번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비만 치료제와 같이 연동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의료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HK 이노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위식도 역류질환 의약품 피캡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캡이 결국 위식도 역류질환 의약품을 피캡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3세대를 피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런 질환 자체가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역류성 식도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들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질병이다 보니 시장 확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원래도 있었지만 위고비부터가 사실 진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 제품들도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켓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제 K캡을 HK 이노엔이 만들고 있는데 이 K캡 자체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1위로 취급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출시가 돼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피캡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지금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뭐 적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처방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K캡입니다. 그래서 이 피캡 제제 비중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외 시장에 진출한 것도 국내 제품들 중에서는 이 HK 이노엔이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진출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이 결국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우리가 진출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고 아무래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제일 까다로운 게 또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뿐이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3세대 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세대 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기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제 3세대 치료제로 당연하게도 3세대면 진보되고 발전되고 편해진 치료제겠죠. 단점들을 보완한. 근데 이 3세대 치료제 자체가 진출해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 현재 국내 기업은 한 3개 기업 정도, 뭐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 뭐 다케캡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5개 정도 대표적으로 보는데 이제 경쟁할 만한 기업도 많지 않다 보니 시장을 선점해서 점유율 확장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을 줬을 때 그 추세를 타고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이제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구간을 이제 돌파해 줬기 때문에 45,000원 가격대를 지지해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 기업이 추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지 우리가 여부를 보려면 결국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잠시 보시게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마진율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높아져야 한다 말씀드리는데 대략 8%, 5% 중반 정도 되던 마진율이 이제는 내후년으로 가면 거의 13%, 10%까지도 마진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마진율이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아직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제 막 매물대를 뚫은 이런 자리의 종목은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래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HK 이노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P캡이 제재명이고요. K캡이 HK 이노인의 상품명입니다. 또 오늘 외인과 기관이 함께 주목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종목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 먼저 HK 이노인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늦지 않은 제약바이오 대박을 노릴 만한 종목, 저는 이 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늦지 않은 제약바이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유한양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현재 추세를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도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일 텐데요. 기술적인 부분, 지금의 상승 추세를 유지할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들, 국내 매출 빅4 제약사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의료법이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체크해 볼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제약 바이오주의 이 유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대장을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고요. 추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베스트 30. 오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블루엠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 들어 이슈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다양한 공급사들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낙폭이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10월에 판매, GLP-1 제재가 판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매우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GLP-1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바로 국내 최초 의료 상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꾸준한 품목 확대를 통해서 매출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21년도 삭센다, 23년도 보톡스 등의 유통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GLP-1 제재가 판매가 되면 이 회사에서 유통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위고비 출시 이후에 상품에 대한 이런 삭센다, 보톡스 등의 유통 이력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의 릴리 의약품 연구, 제조시설 건설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성장성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쪽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회사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굉장히 큰 수익을 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특수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흔하게 나왔던 부분은 바로 치매치료제, 당뇨치료제, 다양한 특수치료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런 특수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했던 치료제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효과 그리고 높은 단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치매치료제나 비만치료제 같은 특수치료제 부분은 굉장히 높은 단가, 그래서 마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미국에서의 GLP-1 제재 한 달 사용료가 최소 150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출시가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제품군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슈몰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높은 약 단가에 따른 수익성 증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유통 관련된 회사, 이 블루엠텍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님 세 번째 종목으로 블루엠텍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0월이 되고 나니까 정말 위고비의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수혜 기대감도 좀 지켜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역시도 이제 블루엠텍을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근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 종목을 투자를 적극 고려한다라는 것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이게 위고비 상륙하고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엄청 커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 안에서 저는 가치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제라는 게 뭘까요? 살을 급격하게 빼주는 어떻게 보면 좀 컨닝 같은 편법을 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운동해서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살을 빼게 되면 우리가 좀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혹시 앵커님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살을 좀 급격하게 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좀 살이 처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살을 빼는 약이다 이런 게 많이 유행할 때도 살을 급격하게 빼면서 같이 부각이 됐던 게 이제 톡신,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같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어요. 살을 급격하게 빼니까 살이 처지고 이거를 이제 리프팅 해줄 수 있는 시장이 같이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블루엠텍이 위고비가 10월 15일 국내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기대감이 소멸돼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더 크게 올라갈 것이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과 같이 톡신이나 리프팅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메딕스 이 세 가지 종목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제일 높거든요. 앞에 설명드린 게. 그래서 저는 블루엠텍도 물론 좋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리프팅, 뭐 톡신 이런 시장의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블루엠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급격한 체중 감량 이후에는 톡신 관련주도 지켜보자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블루엠텍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사실 블루엠텍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거는요. 이게 8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고 아마 경제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블루엠텍 좀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블루엠텍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 여쭤볼게요. 네, 블루엠텍은 기술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29,000원대 돌파 여부 추가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비만 치료제 전반적인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전체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치료제 판매에 대한 발표 직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함께 눌릴 수 있는 흐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비만 시장에 대한 흐름, 단기 흐름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인 상승 흐름에서의 29,000원대 돌파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0월 이 일정이 어떤 분수령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 블루엠텍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블루엠텍 과연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다시 떨어질 것이냐 저도 뭐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톡신 시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러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런 피부를 리프팅 해줄 수 있는 시장은 앞으로도 저는 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블루엠텍을 기점으로 다음 시장을 또 노려보자라는 말씀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